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런 게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저렇게 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뭔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되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개념이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실제로 이거는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오거든요. 2차 시험. 그만큼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게.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면 우리한테는 최후의 수단이 암기라는 게 있고 그다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취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 시험 세무 2급. 그렇죠? 세무사 2차, 1차 시험까지가 1차 시험까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떠들긴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해보면 자, 일단은 의제 매입세 공제 근데 현실에선 되게 중요할 거 사업자면 특히 이제 음식물 살 때 뭐 농축 수입산물 그쪽 자, 중요할 거 분명히 이건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사업자이고 나중에 이거 되게 음식점 뭐 이런 거 사업하실 분들 있잖아요. 맞죠? 그런 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실제로. 이제 할게요. 자, 해석하면은 자, 일단 더러운 말 나왔잖아요. 의제. 그죠? 더러운 말.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매입색이 없어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 매입색이 없습니다. 그럼 매입색이 없으면 매입색 공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매입색이 없는데 어떻게 공제를 해? 근데 매입색이 없지만 실제로는 매입색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공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취지가. 이중과세. 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중과세가 뭐냐 도대체. 자, 보시면, 자, A가 10% 사업자라고 해볼게요. 자, A가 10% 사업자고요. 아무튼 그냥 이렇게 할게. A가 10% 사업자, 10% 사업자고, 요 위에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요 위에 있는 숫자들은 해당 사업자가 만들어내고 싶은 부가가치. 네, 부가가치는 그냥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예. 자, 만들어내고 싶은 부가가치, 부가가치. 자, 부가가치인데 보시면, 자, A는 10% 사업자고요. 부가가치를 100원을 창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A가 매입한 금액은 아예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가정하면 100원의 이익 보려면 그냥 면세사업자인 B한테 100원에 팔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차피 매입액이 빵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100원에 팔아요. 맞죠? 그러면 질문 좀.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본인이 10%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B한테 매출 100원에 하죠. 100원을 할 때 부가가치세 매출세 10원 걷어요, 안 걷어? 저 게임이 했었는데. 어저께 말로 떠들었었는데, 그 매입세 쪽 할 때. 걷어요. 그죠? 왜? 우리 어저께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누구 기준이라고요? 매출자 기준이라고. 그 매출자 기준에서는 A가 매출자잖아요. 매출자니까 본인이 매출한 금액 공급한 가액의 10%를 내야 돼, 매출세액으로. 맞죠? 내야 되니까 매입자가 면세사업자든 영세율 사업자든 네, 상관없어요. 그냥 10%다 떼뚫어 패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에 10%인 10원 매 매출세액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원칙이 거래 상대방한테 걷어서 내는 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100원에 여기 매출세액 10% 해서 이렇게 걷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B, 면세사업자. 그 우리가 매입색, 이 B, 면세사업자인 B는 이 10원이 매입세액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내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적법한 증명서류인 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과세사업에 써야 돼.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에 안 쓰잖아요. 안 써. 왜냐면 매출세액 안 내거든. 맞죠?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매입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 우리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다. 그죠? 그리고 자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주인공은 요 사람이에요. C.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 자, 그러면 이제 면세사업자인 B는 400의 가치를 창출하고 싶은 거 이익을. 근데 B 입장에서는 A한테 110원 줬잖아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근데 10원을 나라에서 빼줘요? 안 빼줘요? 안 빼주니까 얼마 주고 산 거예요? 그냥 이거.
110원. 100원 주고 산 게 아니지. 110원 부담했지만 10원 못 돌려받으니까. 맞죠? 그래서 110원을 주고 산 거고요. 그럼 당연히 400의 이익을 남기려면 510원에 팔아야 돼. 510원에. 맞죠? 510원에. 예, 그래서 우리가 면세 사업자인 B는 매입세 10원을 못 돌려받으니까 C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매가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B와 C와의 관계에서는 B가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공급자 B는 이제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 계산하겠고요. 이제 본인이 면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니까, 예, 부가세 안 내도 되죠, 여러분들? 안 내도 되니까 그냥 C한테 510원의 부가가치세는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C 입장에서는 지금 매입세액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매입세액 안 줬어. 맞죠? 매입세액을 안 줬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C? 네. 자, 그러면 C 입장에서는 500의 가치 이익을 내고 싶은데 지금 B한테 510원 주고 사왔잖아요. 그죠? 그럼 510원 주고 사왔으니까 500의 이익을 내려면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아야 돼요? 1010원에 팔아야죠. 그죠? 그래서 1000, 이거 무시하시고 1010원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소비자한테 팔 때는 당연히 10% 내야 되니까 본인이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101원을 내야죠. 1010원에 10%인 101원. 그래서 소비자한테 1010원에 공급하면서 매출세액 101원까지 10% 맞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그럼 지금 세무서가 총 얼마의 세금을 걷었어요? 세금. 보시면 A한테 10원 걷었죠? 세무서가. 근데 면세사업자인 B한테 안 돌려줬잖아요. 안 돌렸으니 계속 10원을 걷은 거예요. 10원 걷고 요때 0원 냈고 0원 안 돌려줬고 그죠? 101원 걷었고 그러면 총 얼마의 세금을 걷었냐면 111원을 걷은 거예요. 111원.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국가가 얼마의 세금을 걷어야 되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 10%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의 10%를 걷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10%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는 A가 100원. 그죠? 그 다음에 C가 500원. 그래서 600원, 600원. 그래서 과세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는 600원이니까 600원에 10%는 60원만 원래 걷어야 돼요. 걷어야 되는데 얼마를 걷었냐면 총 111원을 걷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51원만큼을 더 걷은 거예요. 더 걷은 거. 그렇죠? 그래서 51원을 우리가 추가로 징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추가로 징수를 51원 한 내역을 볼게요. 내역을 보면은요, 잘 보실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몰라도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세무이급은. 그죠? 아무 진짜 문제 없다. 그죠? 제가 외워달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 중요하다라는 것만. 그렇다고 제끼지 마시고. 표정머리, 네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제끼게 외울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은요. 아유, 어디다 써야 되나.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C의 공급가액이 지금 얼마냐면, 여기 1010원이죠. 공급가액. 맞죠? 이 1010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A의 부가가치가 위에 있는 빨간색 100원이죠. 100원. 그 다음에 B의 부가가치. B는 면세사업자. 부가가치 400원. 위에 적혀져 있는 빨간색.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본인이라고 할게. C 본인.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이잖아요. 맞죠? 여기에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10원 있죠. 나머지 10원은 뭐냐면 A가 10원 냈잖아요. 냈는데 면세사업자인 B가 못 돌려받았죠. 못 돌려받아서 B가 C한테 전가시키고. 맞죠? 다시 C가 소비자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A의 매출세기, A의 매출세기를 할게요. 요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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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A의 매출세. 10원. 요렇게 네 가지가 더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가액이. 오케이? 그리고 지금 C가 낸 거 101원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C가 낸 101원은 여기에 10%잖아요. 10%인 101원. 맞죠? 그거를 분석해 봤더니 그럼 여기에 10% 곱한 거라 그죠? 여기에 10% 곱한 거랑 여기에 10% 곱한 거랑 여기에 10% 곱한 거. 요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10원, 40원, 50원, 1원.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근데 잘 들어보실 게 뭐냐면, 우리가 일단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가 B, 400원이죠. 이건 과세하면 원래 안 돼요. 과세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면세 사업자가 들어가고, 맞죠? 중간 단계에서 면세 사업자가 들어가면은, 중간 단계다라는 건 면세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파는 단계가 최종 단계고, 그렇죠?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면세 사업자가 들어가면은,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가 우리가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환수 효과라고 해요.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거지 같잖아 일단. 그렇죠? 이런 거 보지 마. 알죠? 그럼 이거는 세무서 입장에서 미안해.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있다면 이건 미안하지만 과세할게. 어쩔 수 없다. 다만 뭐는 막아야 되냐면 잘 보세요. 뭐는 막아야 되냐면 지금 B 입장에서는 본인이 창출한 가치는 500원이잖아요. 맞죠? 그럼 500원의 10%인 50원만 내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A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원 있죠? 요 100원의 10%인 10원 누가 냈어요? A가 냈어요 이미. A가 냈는데 C가 또 내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 A가 냈어 분명히. 근데 다시 C의 공급가액에 들어가서 C가 한번 또 내고 있는 거예요. 101원 무사패였다. 이건 이중과세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니까 부가가치에 대해서 때리는 거지 얘는 아예 A의 부가가치가 아니라 A의 매출세액이잖아요. 매출세액. 맞죠? 그럼 매출세액에 10% 때리면 이게 뭐야? 부가가치 10%가 부가가치세 10%또 때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맨 아래 10원과 1원 있죠? 일단 10원은 이중과세인 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A가 냈던 10원을 면세사업자인 B가 못 돌려받으니까 판매 가격에 전가시켜서 10원씩 전가시켜 가지고 거기에 다시 10%가 곱해진 거라고요. 이해 못해 된다니까 이거 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알죠? 이유는 설명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10원과 1원은 이중과세니까 얘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주면 되냐면 누구한테 10원을 빼주면 됩니다. 누구한테 10원을 빼주면 이 10원 일단 과세가 안 된 거잖아요. 누구한테 10원을 빼주면 판매 가격에 전가도 안 되겠지. 맞죠? 일단 느낌상. 맞죠? 그래서 일단 이 이중과세를 해결하려면 이 A가 냈던 10원을 누구한테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응? 하면 된다니까. 이중과세 해결된다고. 알죠? 표정이 진짜, 그죠? 원래 그지 같다 했잖아, 오늘. 알죠? 그러면 우리가 10원을 빼주면 이중과세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면세사업자한테 빼줘요? 안 돼요, 그건. 부가가치세법상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라고 아예 법에 못 박아놨거든.
맞죠? 그럼 누구한테 10원을 빼주냐면 여기서 그냥 C한테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 영원이 실제 C가 부담한 매입세액이죠. 물론 없지만 맞죠? 부담한 매입세액은 실제 없잖아요. 제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다라는 건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지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봐서 빼주겠다라면서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C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다. 없지만 이중과세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B, C 너한테 10원을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아까 면세 사업자인 B가 C한테 판 거를 분석해 봤더니 500 전 단계에 못 돌려받았던 부가가치세 10원을 전가시킨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 이 B의 공급가액인 510원을 분석을 해보, 이거 510원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못 돌려받았던 부가가치세와 500원은 아닌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는 510원 더하기 0이지만 매입세 부담한 거 없지만 세법에서는 이제 이게 실제죠, 실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려요. 떨군다. 그죠?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간주하는 거. 500원 더하기 매입세 10원을 준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 매입세액을 10원을 부담한 값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제발 받아들여 줘. 저 의제가 원래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죠? 뭔가 세법상 이중과세를 막아야 돼요, 반드시. 그죠? 그래서 보시면 얘한테 10원을 빼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의제를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금액이 이상한데요? 10%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의제 매입세액은 좀 이따 공제율이 10%가 아니에요. 다른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이중과세 해결이 되는지. 그러면 그럼 C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아까 510원의 매입세액을 안 줬어요. 하지만 매입 500원에 매입했고 매입세 10원을 준 것처럼 세법에서 간주를 하게 되면 이 10원을 빼주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C는 의제 매입세액을 적용하면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하면 얼마에 매입한 꼴이에요? 500원. 아니 이렇게 보겠다고 이렇게 보는데 10원을 빼주겠다며 지금 이렇게 이게 의제 매입세 공제란 말이에요. 요 10원이 오케이? 그럼 빼주면 결론적으로 C는 500원 주고 산 꼴이 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여러분들. 응? 의제를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C는 500원의 이익을 내야 되는데 500 의제 매입세액을 적용하면 이제 500원의 산꼴이잖아요. 산꼴이니까 500원의 이익 내려면 1000원에 팔면 되겠죠, 소비자한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하면 C는 소비자한테 1010원이 아니라 1000원에 공급하면 되고 매출세액은 100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세무서에 100원 내면 되잖아. 그러면 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했어요. 요거 의제 매입세 공제가 얘입니다. 얘. 그렇죠? 그럼 적용했더니 지금 이제 국가가 걷어들인 세금 분석해 볼게요. 국가가 일단 A한테 10원 걷었죠. 그 다음에 B한테 못 돌려줬어요. 근데 C한테 돌려줬잖아요. 돌려줬으니까 이 10원은 과세가 안 된 겁니다.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가가 거둔 건 얼마만? 100원만. 맞죠? 이제 100원만 거둔 거잖아, 이제. 맞잖아요. 오케이? 응. 그러면 이제 실제 징수가 된 게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한 100원 된 거죠. 100원 되면 이제 추가로 징수한 건 40원밖에 없잖아, 이제는. 그럼 뭐는 해결한 거예요? 이중과세는 해결한 거예요. 그쵸? 네. 나중에 영상 꼭 보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의 눈빛을 안 볼게요. 그렇죠?
미안해, 여러분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중과세 해결됐잖아, 여러분들. 맞죠? 해결됐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그럼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는 언제 해주냐면,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한테 매입할 때.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한테 중간 단계에서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왜냐면 소비자가 다 부담하거든. 소비자 입장 짜증나요, 이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자, 여러분 눈빛을 안 볼 거고. 자, 결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세무이금은? 알았죠?